이번 영상에서는 if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조건 제어문이죠. if문 우리가 앞에서 C 언어 자바 공부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구조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if문하고 다른 걸 같이 쓰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어쨌든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형식이 좀 다르긴 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중괄호, 우리가 아니라 이제 파이썬이죠. 파이썬은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중괄호 없이 콜론과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if 하고서 콜론이 붙었죠? 자, 콜론이 붙으면 그 다음에 이 콜론에 해당되는 영역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영역들입니다. 요만큼까지가 if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맨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프린트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if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if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무조건 출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 조건식 작성할 때 소괄호도 없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소괄호 없이 중괄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lse절은 당연히 조건 없이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도 콜론은 들어갑니다. 콜론을 넣게 되면은 들여쓰기 한 부분까지가 else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쪽에 이 프린트가 if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출력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론과 들여쓰기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건을 추가로 작성을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else if가 아니라 파이썬에선 eli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f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까지고요. elif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까지, else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자, elif는 if가 아닌 상태로 넘어와서 체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아닌 상태, 결국에 90 미만인 상태를 가지고 와서 추가로 조건이 만족을 해야 요 제시험 응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 미만이면서 80 이상인지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항상 이 조건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f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조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에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문법이에요. 원래 파이썬이 가지고 있던 문법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문법이라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나 출제 범위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가볍게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보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치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보통 C하고 자바는 스위치 케이스라고 해서 어떤 단일 정수값을 비교해서 또는 자바는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비교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원래 파이썬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if와 elif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기능입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여기 매치 케이스, 요거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랑 비슷한 형태죠. 하는데 200땡땡 이렇게 하는 건 200일 경우에 요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문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아래쪽에 자, 메시지는 성공 오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값을 요 파이프라인 바로 묶어서 400이거나 401이거나 403인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언더바만 씁니다. 언더바를 쓰면 디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도, 400도, 401도, 403도, 404도 어떤 경우도 아닌 경우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함수를 만든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은 그냥 포인트라고 넘어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죠? 튜플이죠. 튜플 형태로 이제 포인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예요. 0,
마이너스 3. 이 리스트 형태로 포인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 2, 3을 튜플 형태로 집어넣는 거죠. 자, 이 포인트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뭘 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5하고 0을 튜플 형태로 포인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0, 0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0과 0이 들어왔을 경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넘겨받은 요소 첫 번째가 0일 경우에 y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를 y 값에 집어넣고 사용하면서 뭔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요소가 0인 경우에 첫 번째 요소를 x에다 넣고 x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x랑 y 값에 각각 값을 집어넣고 뭔가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위의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5하고 0인 경우에는 이 지금 두 번째 요소가 0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죠. 두 번째 요소가 0일 경우죠. 그럼 이 5를 x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5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스트를 포인트에 넣었을 경우에는 자, 왼쪽 요소가 0이죠. 왼쪽 요소가 0인 경우에는 요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 y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요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y축 점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개의 요소를 포인트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이 요소가 두 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유효하지 않은 좌표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달되는 시퀀스의 길이, 요소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개념인데요. 방금은 x, y 값을 다 사용하는 경우였고요. 지금은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데이터로 넘기는 건데요. 요 세 가지 요소를 자, 내가 사용할 게 네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따로 뭐 x, y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주거나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언더바로 무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가 3개가 전달이 되면 앞에 2개의 요소는 무시하고 세 번째 요소만 네임에 할당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언더바가 아니라 뭐 x, y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쓰니까 굳이 변수명을 쓸 필요가 있냐. 언더바로 해서 그냥 무시하자. 이런 개념으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매핑 패턴 검사라는 것도 이제 같이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매핑 패턴은 이 매핑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딕셔너리라고. 그 딕셔너리 값을 넘겼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 이름이 같을 경우입니다. 호스트 이런 식으로 써 있죠.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데이터랑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호스트 키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 포트는 오른쪽에 포트라고 안 써 있죠. 그럼 이거는 이 포트에 해당하는 값이 이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자, 호스트 같이 써 있으면은 얘는 그냥 호스트 키가 있는지만 확인을 한다. 그리고 키와 데이터가 다르면 이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실제 요거에 해당하는 건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쪽에 이제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위쪽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자, 프로토콜 아래쪽에도 프로토콜 이렇게 안 써 있죠. 그러면 프로토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HTTPS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호스트와 호스트 이렇게 똑같이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호스트 키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포트, 여기 위쪽에 포트 있었잖아요. 여기 포트가 없죠. 이건 포트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스트 키만 존재하는 경우, 말 그대로 이 호스트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무엇도 아닌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호스트와 포트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없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두 개가 있어요. 자, 포트가 없죠. 그러면 요거죠. 호스트 존재하고요.
프로토콜이 HTTPS고요.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조건이 맞을 때 그 형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나올 확률이 좀 적다. 요거까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에 요거보다는 요 if를 조금 완벽하게 좀 형태를 기억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반복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